잠재력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표현을 안 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섬세하고 배려적이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내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한 걸음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내 성격이 좀 내성적이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우, 상당히 많다. 자기가 내성적이라고 이해를 정말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인 정도면 해도 상당히 발전 안 갑니다. 보통 내성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내성적이라고 소개 안 해요. 숨깁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예, 여기 오늘 그런 상당히 그런 배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내성적이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이런 내향적인 기질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가 이 수집음 척도를 측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수집음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세계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서양 사람들은 거의 없고 중국 사람들은요, 거의 지로에 가깝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잘 웃고 중국 사람들은 보면 완전히 서양 사람 같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그 중간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내향성이 많은 게 한국 사람들이 기질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학문적인 연구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향적인 성격은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속에다 넣어놓고 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전혀 부당한 욕구를 자기가 당했을 때도 말을 않고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병이라는 것도 그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병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님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속병을 앓는 것이 화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정신과 의사들 보고에서 의하면은 이제는 이거로 됐어요. 화병 환자는 누가 많냐면 요즘 며느리가 아니고 시어머님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면 시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잘못했다고 야단맞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화병 세대가 며느리한테서 시어머님 세대로 옮겨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이성 앞에서 특히 이제 좋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왜 그렇게 힘들까요? 숙맥이라 그럽니다. 너무 내성적이어서 사람 앞에서 인사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숙맥입니다. 우리 형은 굉장히 내성적이야. 손님들이 오면 인사도 안 해. 부끄러워가지고 달아나 버립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무당기가 좀 있어가지고 손님들 오면 막 가서 매달리고 막 안키고 하니까 손님들이 다 이런 애 좋아하잖아요. 그게 돈을 줘도 나한테 다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할매는 대단히 못마땅한 겁니다. 이게 장손이 맞이가 형이 그런 귀여움을 받고 손님들한테 그런 환영을 받아야지. 내가 이제 만날 나가서 그 무당 노릇을 하니까 우리 할매는 그게 딱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님 오는 날은 나를 뒷집 황도 할매 간남 밑에다가 긴 띠를 해가지고 묶고 나래요. 손님 접근 못하게. 이게 왜 그렇게 우리가 겁을 내느냐. 아가씨한테 커피 한잔 하자 소리가 왜 못하느냐. 이게 거절당하면 어떡하느냐. 그게 공포증입니다. 거절 공포증이야. 가령 그 여자가, 오늘 좀 선약이 있어서 안 됐다든가, 내가 몸이 좀 아프다든가, 그대로 하면은, 그런갑다 그러고 믿으면 되는데, 그 소리를 하면은 즉각, 내가 싫어서 거절당했는갑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그 사람에게는 용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바빠서 그러면 좀 바빠서 그런갑다. 다음에 또 만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말 하나도 이 사람은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숙맥형 인간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주 실패 공포증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체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 그게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체면 때문에 몸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면이라는 것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눈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사회에 나와서도
지하철을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양 사람들은요, 체면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honor, 명예가 있습니다. 이 명예라는 것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판단을 자기 속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명예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는 이야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왜 질문을 왜 안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자식 그것도 몰라서 질문하나? 혹시 그런 말 들을까 싶어서 질문을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저자도 깜짝 놀랐다며 세계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도 사실 좀 읽어봐서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근데 그걸 참 우리는 인풋들을 잘해요. 우리는 강사가 이야기하는 거,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듣고 머릿속에서 잘 아주 그걸 소화를 시켜내고 자기 지식으로 만드는 그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스라엘, 노르웨이 이런 순서로 나간다는 게 조금 정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들을 잘해요. 근데 아웃풋가 없어. 내놓질 않아. 그러니까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왜 내놨다거나 혹시 다른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느냐. 또 전혀 엉뚱한 생각을 내놨다거나 욕하면 어떡하느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출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정말 참 세상에 깜짝 놀랄 그런 일을 우리가 정말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앞서가는 데는 정말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모른다는 소리를 내고 돌출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정말 좀 시원찮아도 작은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이런 배포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초창기 출발을 전부 이 자동차 차고에서 했다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형편없는 시설이죠. 거기서부터 정말 이 세계가 깜짝 놀랄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적극성이 부족하냐. 여러분은 옆 사람한테 오늘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 인사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정말 멋있고 참 좋습니다. 그 세타가 정말 참 잘 어울리고 좋습니다. 그런 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내성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 못합니다. 혹시 그런 말 했다가는 이 사람이 무슨 저의가 있는 건 아닌가, 오해를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같은 열차 부산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혹시 손이 잘못 넘어갈까, 자다가 말고 머리가 넘어갈까 봐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나는 대충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고려병원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 사촌 여동생 남편이 거기서 수술했습니다. 그거 이제 인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아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또 굉장히 친해요. 이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빵도 하나 사주고, 그렇게 아주 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더라도,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정말 일요일 모두 놀러 가고 바쁠 텐데, 이렇게 아주 식당에서 일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 좀 한마디 걸치는 거는, 누가 오해할 것도 정말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도. 그 말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낯선 사람한테는 더더구나 그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따라가는 거는 잘한다 그랬죠. 그러나 추진력이 없습니다. 혼자 가는 걸 잘 못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생각만 하고 내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는 동적인 사람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그래야 좀 다이내믹하고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그때 생겨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프리카 원시 세계 세렝게티라든가 그런 데를 가보면은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은 아주 다릅니다. 육식 동물은 다 살이 쪘어요. 코끼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살이 쪄고 그것이 둔해요. 싸움은 잘 못해. 대신에 이제 이 육식 동물들은요, 체구가 작아요. 표범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라이온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이제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의 차이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육식 동물이면서도 초식 동물, 우리는 잡식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빠를 때는 빠르고 또 느릴 때 느리고 그렇게 이 자기 페이스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또 융통성이 있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정말 참 생각만 하고 앉아 있을 게 아니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리고 정말 돌출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남들이 안 그렇다 그래도 남들이 자기는 그렇다는 소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뭔가를 할 때 결단을 잘 못합니다. 이거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요?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더 그런 결단을 못하죠. 여러분,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단을 하면 하늘이 움직인다. 우리에게 좀 그렇게 좀 결단을 할 수 있는 배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용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숙맥 탈출을 하려 그러면은 정말 잠재력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표현을 안 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섬세하고 배려적이고 남의 사정을 잘 듣고 항상 참 같이 걱정해주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내놓지는 않습니다. 자기 속에 가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만 있지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이게 정말 걱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싫은 것도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겁니다. 자전거 좀 빌려줘. 자전거 저 빌려주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빌려주고 걱정스럽고 하는 것보다, 왜 걱정돼, 내가 빨리 돌아올게, 사고 안 낼게. 그래, 그거는 자네 생각이지만 걱정은 내가 걱정이야. 내가 너무 소심해서 그때는 더 소심하다는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네가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까 네가 지하철 타든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도 보면은 자식 굉장히 거만하게 굴어. 거만하게 구는 사람이 내가 거만하다 하는 말을 하고 거만하게 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진단하느냐? 내가 진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 관계도 없어. 그 사람은 그냥 보통대로 생활하고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 괜히 거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열등감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만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위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거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거만하다는 생각 때문에 오해를 하고 그렇게 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만하다는 게 뭐 걸음걸이가 거만한지 뭐 말투가 거만한 건지 그것도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워낙 빨리빨리 노이로제, 이게 이제 대형 사설에도 올라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소심증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안 됩니다. 결단이 빠르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섬세하고 뭐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조급증에 시달리지 말고 좀 느리지만 성실하고 그리고 정말 참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고 타산해보는 사람이 정말 가장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책에 숙맥도 괜찮아, 용기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작은 용기가 없어서 너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자리 여직원한테 커피 한잔 하자.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안 나옵니까? 목이 콱 막혀가지고 나오지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조금 한 걸음만 더 용기를 내서 이게 정말 자기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자리 여학생한테 참 여직원한테 커피 하나 하자는 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 아름다운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자기 평생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작은 용기입니다. 그 뭐 용기를 할 것도 없어 사실은요. 그 정도 누르거나 하는 건데 이 소심증 환자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심증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는 한 걸음만 더 먼저 반 걸음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